안녕하세요. 이 말이 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그곳에 갇혀 있다는 상태겠죠. 갇혀 있지 않다고요? 제 말은 그러니까 당신이 꿈속에 당신이 갇혀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흔히들 몽중몽이라고 해야 할까요? 놀라신 거 알아요. 당황한 것도 이해해요.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힌 후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만 주세요. 당신의 뇌는 건강해요. 이건 환청 따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갇혔어요. 꿈속의 꿈에. 아마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당신은 아마 식물인간 상태로 현실 세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군요. 당신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학교나 직장을 가고 공부를 하고 적당한 땡땡이와 뒷담화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씻고 여가 생활을 하는 그런 일상 말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당신이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일상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 생생하더라도 그것들은 전부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몽중몽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순전한 환상을 진짜처럼 느끼게 하죠. 지금부터 꿈속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들키면 안 되는 입장인지라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간단하게 몇 단계만 거치면 되니까 부디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시길.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말라는 것은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친구, 연인, 주변 행인들이 당신의 어색한 행동을 보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는 이후의 상황에서도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세요. 밖에 있다면 안으로, 이미 집 안에 있다면 현관문 밖으로 나온 후 문을 닫은 뒤 10초 세었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마도 식탁 위에 리볼버 한 정과 한 개의 은빛 탄환, 그리고 600초로 설정된 타이머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물품들 또한 들키면 안 됩니다. 만약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어 밖으로 일단 내보내는 게 최선이겠죠. 명심하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는 대전제입니다. 권총을 발견했다면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후 리볼버에 탄환을 끼워 넣으세요. 장전을 완료했다면 그 즉시 주변 시간이 멈출 것입니다. 단, 동시에 600초로 설정된 타이머는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600초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장전한 총을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고 쏘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600초가 전부 지나가고 타이머가 울린다면 시간은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 어떤 것에다가 총을 쏴도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타이머의 시간이 전부 흘러가기 전 방아쇠를 당기시길 바랍니다. 10분의 시간 동안 깊게 고민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옳은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당신은 현실 세계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아직 사고 현장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디 그곳에서 나와 당신을 현실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꿈에서 깨어나세요. 게임 1 정선영, 여 18세.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 걸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환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것은 정말로 순식간이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귀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덕분에 당장이라도 잘 쏟아져 오는 졸음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렸다. 그 목소리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매혹적이었으며 그렇다고 믿기에는 허무맹랑한 말뿐이었다. 여기가 꿈이라고? 그렇다기에는 지금까지 18년간의 인생은 너무 현실 같았다. 당장 급식으로 먹은 스파게티 맛이 이렇게나 생생한데. 그러나 아무래도 그 목소리는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나 보다. 환청을 애써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에서 나를 반기던 건
리볼버 하나와 은빛 탄환, 그리고 10이라 쓰여져 있는 타이머였다. 내가 외동이고 엄마는 외출한 상태라는 것이 행운이었을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덕분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권총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6발들이 리볼버에 탄환을 넣자 세상은 조용해졌다. 시간이 멈춘 것이다. 냉장고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밖에서 날아가던 새는 공중에서 멈춘 채로 고정되어 있었다. 동시에 삑 소리가 울리더니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10분. 내가 이 방아쇠를 당기기까지 이제 600초가 남았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무엇일까? 나는 깊게 고민했다. 나는 꽤나 정을 많이 주는 타입이다. 3년 전까지 키웠던 고양이 나비를 아직도 잊지 못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선물로 준 열쇠고리도 아직까지 가방에 매달고 있을 정도니 연두색 벽지가 발라져 있는 내 방 안은 그만큼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잡동사니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전부 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창고를 열었다.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보였다. 이제는 가물가물한 물건들도 있었고 아직도 언제 누가 줬는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 예를 들면 이 사진처럼 사진에는 중년의 한 남성과 땡땡이 원피스를 입은 앳된 내가 보였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는 내 아빠다.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나에게 있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아버지께서는 자상하셨다. 엄마와 같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의 애정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행복이었다. 음주운전, 역주행, 트럭과의 사고사, 우리 아빠의 사인이었다.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던 아빠는 이제 없었다. 만나려면 집이 아닌 버스로 30분이 걸리는 납골당에 가야 했다. 이 사진은 그런 아빠와의 사진이다. 사진작가였던 아빠와 함께 필름 카메라를 통해 찍어서 아빠와 함께 집에서 직접 인화한, 뒤에는 아빠의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는 그런 사진. 그 어떤 물건보다도 내게 있어서 아빠라는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마지막 증표인 가장 소중한 사진이다. 생각을 정리한다. 총을 장전한다. 실린더가 돌아가고 철컥 소리가 난다. 총을 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나 이런 경찰서에서나 볼 것 같은 리볼버는 더더욱. 이제 한 번만 더 방아쇠를 당기면 공이가 총알을 때리고 탄두는 사진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여자라고 총의 구조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방아쇠를 당긴 이후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두 손으로 총의 손잡이를 꽉 쥔다. 검지는 방아쇠에 걸친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나는 것만 같았다. 현실 같은 꿈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로 이것밖에 없을까? 생각이 휘몰아친다. 타이머를 본다. LED에는 30이란 숫자가 보였다. 29, 28, 점점 줄어든다. 눈을 꾹 감는다. 도저히 웃고 있는 아빠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광경에서 도망치듯이 영유아가 자기 눈을 가리면 남들도 자신을 못 찾을 거라 착각하는 것처럼 눈을 감는다. 검지에 힘을 주기 시작한다. 착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건 환청일까? 아니야. 미안, 아빠. 나를 용서해줘. 눈을 뜬다. 타이머에는 10초 정도가 남아 있었다. 사진을 본다. 아빠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약간 씁쓸한 웃음처럼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 미안. 다시 깨어나면, 다시 눈을 뜨면 그냥 엄마가 나를 깨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식은땀에 젖은 나를 보고 악몽을 꾼 거냐며 걱정하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평소처럼 시리얼을 먹고 뛰어가면서 학교에 가는 거지. 부디 이 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미안해, 아빠.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